왜냐면 이거 모든 법을 다 공부를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화공안전 기술사 관련된, 그러니까 시험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화공안전 기술사 이게 지금 출제 기준인데, 출제 기준을 보면 이제 산업안전관계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관계 법규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이제 그 각각 법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가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을 아주 예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조금 익숙한 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으로 이제 나머지 법들은 좀 중요한 사항들만 공부를 했고요. 왜냐면 이거 모든 법을 다 공부를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전략이 좀 맞았던 게, 이제 저가 이제 딱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봤을 때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고법에서도 조금 나오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조금 나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 중에 최근에 출제가 안 됐는데 중요한 부분이 뭘까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제가 가능한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제조소 특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그러니까 물질들을 제조하는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리퀘어먼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3류의 알킬알루미늄 등이 여기서 이제 알킬알루미늄이랑 알킬리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4류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 얘기하고, 5류에서는 히드록실아민이랑 히드록실아민 염류를 제조하는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다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출제가 된다면 이제 알킬알루미늄 등, 여기에 알킬알루미늄이 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물질과 이 특례를 출제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틸이라는 물질이 폴리머 공장에서 굉장히 이제 카탈리스트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이게 아니면은 물론 이제 뭐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도 이제 특수가연물, 굉장히 이제 인화점도 낮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고, 히드록실아민 같은 경우에는 코샤 코드가 있더라고요. 또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코샤 코드 P142에 2014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샤 코드도 있어가지고 이게 페이지 수는 많지 않은데 한 12페이지, 이게 조금 2014년에 나온 거긴 한데 코샤 코드도 있어가지고 이 코샤 코드하고 이 제조소의 특례 이렇게 같이 조금 묶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자료들은 제가 밴드에는 업로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이제 물질들의 이제 위험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 왜 이런 특례가 생겼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알킬알루미늄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알킬알루미늄이랑 알킬리튬, 이게 둘 다 이제 자연발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킬알루미늄 등 3류인 경우에는 이 누설 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누설되고 나서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 설비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 들어가야 되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알킬알루미늄 등을 제조하는 제조소 같은 경우에. 자, 알킬알루미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알킬알루미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킬알루미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공기 중에 이제 누출이 되면 자연 발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자연 발화를 하고 이제 물과 반응을 해도 이제 폭발하거든요. 이제 화재 폭발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화하 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 등급 1등급의 지정수량 10kg, 굉장히 작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킬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킬기, CnHen 플러스 1과 알루미늄의 화합물인데요. 그래서 탄소수가 하나면은 트리메틸알루미늄, 탄소수가 두 개면 트리에틸알루미늄, 뭐 세 개면 트리프로필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도 이제 좀 경험이 있는데 트리에틸 알루미늄, TL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물질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면서 폴리머 공장에서 이제 카탈리스트로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킬 알루미늄 중에 탄소수가 두 개인 게 트리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트리에틸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특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화학식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기와 접촉을 하면 이제 자연 발화하는 화학식,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폭발하는 이제 화학 방식, 이거 두 개 기억을 해두시면 만약에 출제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알킬리튬은 알킬기랑 리튬이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이제 물과 만나면 심하게 폭발하고요. 이산화탄소인 H2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를 이제 물로 못 시키고, 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물에 뭐 이렇게 뭐 이러한 걸로 하고, 소화 약제는 뭐 스페셜하게 뭐 이건 저도 경험이 없는데 맷엘킬 뭐 이런 소화 약제 드라이 케미컬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류에서는 이 알킬 알루미늄 등 이게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4류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랑 산화프로필렌, 이제 특수 가연물로 분류가 되는 게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특례 적용이 되는 거는 아세트알데히드랑 산화프로필렌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생각을 해보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세트알데히드랑 산화프로필렌은 은수은 동 마그네슘이랑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조소 같은 경우에 은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드 성분을 한 합금을 만들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고, 뭐 알킬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뭐 이거는 뭐 플레이머블 클라우드를 이제 형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플래시 포인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탱크에는 냉각 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갖춰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하에 탱크가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량이 가능하고, 이 냉각 장치랑 보냉 장치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이제 뭐 비상전원 같은 경우에도 가동을 해야 되고, 용량은 당연히 유효하게 작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는 플래시 포인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베이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산화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은수은동 마그네슘, 이거는 뭐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도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 등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는 했는데, 이거는 다 제가 밴드에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뭐 1기압에서 발압점 100도 이하 또는 인하점 마이너스 20도 이하, B점 40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특수 인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도 1등급에 지정 수량도 50리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수 마그네슘 구리랑 반응을 하면 폭발성 아세틸레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식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히드록실 아민인데, 히드록실 아민이랑 히드록실 아민 염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조소에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안전거리가 또 스페셜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N이 지정 수량인데
지정 수량의 세제곱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거기에 이제 51.1을 곱한 거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안전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담이랑 토제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담이랑 토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소 외벽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이 조건은 히드록실아민을 취급하는 부분 높이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두께 15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죠, 뭐 또는 뭐 2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토제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 60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 및 농도인데 이거 좀 못한 것 같은데, 온도 및 농도 상승에 대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되고, 처리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히드록실아민도 제가 좀 보니까 이거는 위험 등급이 1이거든요. 이제 오류에 보면은 이게 유기과산화물도 있어요. 페록사이드.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이제 셀프 디컴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히드록실아밀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 2등급이고 지정수량 100kg라고 보시면 되고, 히드록실아밀은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반도체, 뭐 의약품 제조, 농약 제조 시 뭐 중간 연료 이렇게 좀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130도 부근 온도에서 이제 폭발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조해성이 강한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해성이 뭐냐면은 대기 속에서 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녹는 성질인데, 실온에서도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온에서도 습기랑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면 분해를 해서 폭발이 되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이온에 의해서, 발화분해 폭발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철, 구리, 크롬, 니켈, 티타늄 등 금속이온과 접촉하면은 상온에서도 발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제 제조소 특례가 좀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내용을 조금 알기는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조소 특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조금 덜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는 제가 밴드에는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